네, 오늘은 신용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 진행할 때도 심사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신용이 한번 바닥을 쳤다가 이제 올라온 케이스라 신용등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 본인 당사자도 왜 등급이 이렇게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과 함께 K12 나이스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통 장기 렌트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외부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부 등급은 K12라는 등급이 있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등급이라고 하는데 요 등급하고 렌트사 내부적으로 K12 나이스를 또 포함해서 내부적인 등급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용등급 K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트에서 보통 많이 보는 것 중에 올 크레딧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봤을 때 보통 이제 내 신용 등급 확인하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은 올 크레딧에서 제공하는 이제 K12 등급을 대부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K12 등급은 이거 조금 금융권, 은행에 좀 친화적인 등급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K12와 이런 나이스 등급 이런 두 가지 등급이 이제 외부 등급이 있는데 올 크레딧이 아무래도 좀 은행하고 금융권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어떤 현금 서비스나 대출이나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변동하는 게 K12예요. 그래서 K12 등급 일반적으로 이제 등급을 봤을 때 K12나 나이스 등급이 둘 다 44 등급이거나 45 등급이거나 이렇게 같거나 한 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인데요. 만약에 최근에 어떤 이슈로 뭐 현금 서비스를 과다하게 썼다거나 어떤 대출을 일으켰다거나 여러 가지 했으면 K12가 보통 많이 변동을 돼서 두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러면 렌트나 이런 거 진행할 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K12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이스 등급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등급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봤을 때 이제 K12가 나쁘다고 하면 올 크레딧 등급 요게 나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일반적이고요. 반대로 K12는 좋은데 나이스가 나쁜 경우는 지금 신용이 올라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등급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신용 등급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아니고 872점, 뭐 780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뭐 요거는 K12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6등급인데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7등급하고 유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등급대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에서도 디테일한 심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점수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이제 점수제로 바뀐다가 주요 내용이고요.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점수로 바뀐다 이런 거 말고는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저도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용 등급이 저도 좀 안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한 저도 20대 후반 때 신용불량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 정도까지 왔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빚도 아무것도 없는데 등급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대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카드를 만들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 지금 신용카드가 있는 분이라면 일단 신용카드는 은행권 카드를 쓰셔야 돼요. 신한카드, 농협카드, 뭐 국민카드 이런 것처럼 은행권 카드를 쓰셔야지 아까 K12가 은행권이나 좀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의 반영이 훨씬 빠르고요. 은행권이 아닌 뭐 삼성카드, 뭐 현대카드, 롯데카드 이런 것들은 보통 혜택은 더 좋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신용등급이 목적이라면 은행권 카드를 첫 번째 쓰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카드 한도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용등급이 이렇게 안 좋다, NH 농협이 제가 주거래은행이라서 거기서 겨우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도 그때 초반에 50만 원인가? 요거 나와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신용을 올려보려고 막 50만 원을 매달 다 썼거든요. 물론 연체 없이 쓰면 올라가긴 해요. 근데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카드를 쓸 때 전체 한도를 모두 다 쓰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카드 한도에서 한 50% 이내,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한도 카드다 하면 한 30만 원 안팎으로 쓰시는 게 신용등급 올리는 데는 가장 좋아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각할 때는 내가 매달 많은 금액을 써서 많은 금액 연체 없이 잘 썼는데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해석이 따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회사에서,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매달 너네는 1,000만 원 한도로 언제든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이제 매달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근데 어떤 친구는 한 200만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딱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 매달 1,000만 원을 한도가 있는데 매달 1,000만 원 쓴다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1,000만 원도 모자라는 거 아닌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00만 원 한도인데 한 300밖에 안 써요.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전체 한도에서 한도가 이만큼인데 거기서 몇 프로를 쓰냐에 따라서 KCB나 이런 등급사에서는 그런 것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0% 안팎, 많이 쓰더라도 50% 안짝으로 쓰시는 게 좋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 최대한으로 일시불,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시불만 계속 쓰다가 할부로 물건 하나 딱 쓰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일시불 결제, 할부보다는. 똑같은 거죠. 어떤 물건을 50만 원짜리를 사는데 이 사람이 일시불로 사는구나.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50만 원짜리를 5개월 할부로 쳤다. 그러면 이 50만 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본인들은 이자를 챙기면서, 이렇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런 부분들은 또 마이너스로 요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은행권 카드를 쓰고, 또 하나는 등급 한도를 50% 이내, 최대한 이제 한도 내에서 적게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 일시불 결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신용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신용등급이 한번 떨어졌다 올라오시는 분은 또 어려워요. 그러면 포인트는, 저도 다른 데선 다 카드를 안 만들었는데 농협에서만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주거래은행을 쓰셔야 돼요. 내가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좀 올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대출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아요. 카드도 어찌 보면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대출한 적도 없고 누구 돈을 빌려본 적도 없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금융권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렌트 심사할 때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등급은 4, 5등급이에요. 근데 렌트에서 불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등급은 이분보다 더 나쁜 6, 7등급인데도 승인이 나고 무담보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 있겠죠.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빌려주는데 한 사람은 늦긴 하는데 어떻게든 갚아요. 그러면 그래도 갚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나한테 아직까지 빌린 적도 없고 어떻게 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중에 차라리 늦게 갚더라도 갚은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지, 첫 거래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나한테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똑같이 어떤 걸 주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이 올라오려면 최대한 작은 대출이라도
하나를 무조건 일으키셔야 돼요. 이금융권이 됐든 뭐 캐피탈이 됐든 어떻게든 하나를 일으키셔야지 그걸 기반으로 다른 점수가 올라가서 이제 카드 발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대출이라도 필요하지 않는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대출이라면 러시안 캐시나 이런 거 말고요. 일단 이금융권 이내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서 소액이라도 하나 받아서 연체 없이 갚으면 그걸 기반으로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으시니까, 그리고 어디서 이자를 더 준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주거래은행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부터 해서 어떤 모든 업무를 보는 자동이체를 은행이 이곳저곳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은행이면 우리은행, KB면 KB, 농협이면 농협 한 군데만 쓰시면 그 내부 은행 내부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부 등급으로 인해서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진짜 바닥권에서 올라오시는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만드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카드를 딱 만드는 순간 등급은 연체만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난 7등급, 6등급에서 안 올라가 이러다가 순식간에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 은행권 카드를 만드는데 그게 힘들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금융권 대출을 작은 거라도 일으켜서 연체 없이 완납하시고 주거래은행 쓰시고 이러면 조만간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주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예전에 등급이 안 좋아서 좀 어려우셨던 분이라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고객분들 중에 이제 등급이 미세하게 안 좋아서 떨어지신 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한테도 저도 방금 이런 거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분이 한 2, 3개월, 6개월 지나서 저 말씀하신 대로 관리 잘해서 등급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진행 가능한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려가지고 6개월, 1년 지나서 계약을 실제로 한 케이스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등급 올리는 정보를 고객분들한테도 같이 안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등급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실제로도 한번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